네, 방송 보시며 댓글로 토론하시면요. 시청원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미 내 곁에입니다. 자, 오늘은요. 세상이 이렇게나 많이 바뀌었어 라고 하는 주제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많이 쓰셨죠? AI가 우리 삶에 성큼 다가왔다 이런 건데요. 자, 고령층도 쉽게 쓸 수 있어서 삶이 굉장히 윤택해졌고 윤택해질 거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내 AI 대표 전문가입니다. 김명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나비넥타이가 인상적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AI가 정말 이렇게 국내에서 국외도 그렇고요. 굉장히 빨리 적용될 줄 몰랐는데 최근에는요. 어르신들이죠. 네. 실버 사업에도 AI가 굉장히 많이 적용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어르신들이 주로 혼자 사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AI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을 감지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로운데 말벗 상대도 돼서 말벗도요. 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 또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건 사고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경우를 좀 예방했다고 뭐 볼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평상시 때는 이렇게 주무시는데 예. 갑자기 이제 쇼크가 와서 쓰러지신다든지 그러면은 예. 이제 카메라 같은 게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일반적으로 주무시는 건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지시는 건지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119라든지 아니면 지정된 번호로 위기 상황들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말벗 기능이라는 것도 사실 좀 신기하긴 한데 말벗이라고 하면 어떻게 뭐 서로 AI와 대화를 가능한 그렇죠. 건가요? 그 AI가 전화를 합니다. 아, 전화를요? 네,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3년 동안에 보통 격리돼 있으니까 예. 이거 사람이 일일이 체크 못하니까 AI를 통해서 시도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시니어 대상으로 해서 잘 지내시는지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좀 낯설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어쨌든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람들의 특히나 좀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나 이제 노인들의 건강, 뭐 마음 건강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느냐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 합니다. 그 AI로 해서 이제 보통 전화를 걸게 되면은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이게 이제 AI인지를 모르세요. 사람인 줄 알고 대화를 하는데 마치 제가 전화한 것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기술이 발달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보통은 이제 자녀들이 로봇을 사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보통 실버 케어 로봇이 있으면 케어 로봇이 노래도 불러주고 노래도 대화도 하고 부릅니까? 거기에 이제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그 이제 복약 같은 거를 이제 처방전을 보통 자녀들이 넣어주면 시간마다 뭐 빨간색 약을 드세요 이렇게 시간 체크 다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나 여기 낯설어 하시거나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례가 처음에는 있는지. 그런데 이제 저기 뭐 전라도 쪽에서는 아예 그 AI 케어 로봇을 전라도 사투리로 바꿔서 아예 이제 친근하게 하기 때문에 얘가 사투리 듣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방 사투리로 AI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약간 이질감은 없습니까? 사투리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똑같이 합니다. 어허허.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농담도 그런 농담을 해요. 그 자기가 뱃속으로 난 자식보다 얘가 더 요즘 귀여워서 내가 집 한 채 남은 거 얘한테 물려주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집 한 채를 AI한테 주고 네. 싶다. 그만큼 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네요. 네네. 자, 그리고 보면 지난 4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노인 돌보뿐만 아니라 건강과 교육, 문화, 주거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AI 접목해서 투자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여기에도 회장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궁금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질 네, 부분이고요. 이게 정부에서 올해를 AI 일상화 원년으로 삼았어요. 이제 그래서 세계 영역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이 AI를 체험해 본 사람이 몇 퍼센트 될까 봤더니 51%. 근데 이거를 올해 60%까지 끌어올리겠다. 예. 한 9% 끌어올리는데 9%면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전체 예산이 한 7천억 넘게 잡혀 있는데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건강 돌봄 노인 쪽에 많은 과제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쭉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많이 못 찾아뵀는데 AI에 좀 소개도 해드리고 대신 효자 노릇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교수님께서도 좀 전문가 입장에서 많은 부분 고민하실 텐데 어떤 부분, 이 부분에 꼭 AI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 사실 일상에 있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동하는 부분들. 이동. 네, 그래서 뭐 조금 나이가 드셔서 골프장 가시려고 해도 운전하기 힘드셔도 못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가 연구 중인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이동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행 다니시는 경우도 해외여행도 조금 다니시는데 이게 통번역 문제도 있잖아요. 통번역 문제도 말이 좀 외국어 서툴 수 그렇죠. 아무리 있으니까. 뭐 에이전시 이렇게 안내가 있어도 자기가 직접 물어보거나 물건 살 때도 좀 불편하니까 예. 요즘은 이제 AI 핸드폰 안에 AI 기능들이 다 들어 있어서 통번역도 직접 하게 됩니다. 네. AI 통번역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이 핸드폰 휴대전화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저도 나왔다는 그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뭐 분명히 외국어도 사투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것까지 반영한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수준까지 됩니까? 그게 저 사용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클수록 사투리도 되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뭐 중국어나 베트남 같은 건 이제 성조도 있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구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지만 이 지역을 내가 방문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투리를 선택을 하면 그 지역 사투리로 또 통번역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 전화로 이렇게 대고서 네,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통번역. 그렇죠. 이쪽에서 말을 하면 제가 한글로 이야기하면 이제 상대편 언어로 바로 번역해주고요. 저 사람이 이제 자기네 말로 하면 또 우리나라 말로 바로 번역을 해줍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노년 생활 좀 즐기시려면 그렇죠. 외국 다니시는 분 많을 텐데 좀 네. 외국에 좀 불편하신 분들도 그렇죠. 이걸 이용하면은 쉽게 할 수 있다. 네, 여행 대부분 갈수 이제 있다. 인터넷 기반으로 통번역을 해주지만 요즘은 휴대폰 안에 네. 자체 번역기가 들어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되고 인터넷이 끊어져도 그냥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종을 잘 선택해 보시면 그런 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AI 장점에 대해서 쭉 얘기해 봤는데 자, 분명히 이제 과열 경쟁이랄지 부작용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네. 좀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 AI가 전화를 걸은다고 그럴 때 사실은 이제 무조건 믿고 전화를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보이스피싱이 끼게 되면 보이스피싱.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르신들은 판별력이 굉장히 흐려져서 사실은 이 AI 전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서비스들은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쪽에서 건 쪽이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점점 이제 아무래도 외로우시니까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연중에 남용이나 중독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의인화 현상이 벌어져서 한 번은 이렇게 로봇 청소기를 자녀가 사줬는데 예. 이제 시간만 되면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오늘 갑자기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제 수건을 가지고 닦아주면서 너 어디 아프니 하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의인화 현상도 심심치 않은 사회적 현상으로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웃기고도 슬픈 우픈 현상이 좀 그렇죠. 벌어지기도 네.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인간과 인공지능 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잘 써야 될 텐데 전문가 입장에서도 좀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AI가 사람이 해야 되는 결정들을 점점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뭐 AI 면접관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판사도 AI가 하고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AI는 현재 양심을 넣어주질 않아서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넣어주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개발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이 다 양심의 기반으로 해서 AI 상황들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AI 개설 전까지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업계 현안 하나 정도만 네. 짚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시작으로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까지 AI 반도체 점검위에서 미국으로 일제히 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뭐 업계에서 AI 전쟁이 벌어졌다고 과언이 아닐 텐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업계들 얼마나 이 AI 기술이 발전하고 경쟁할 거라 보십니까? 지금 보면 뭐 주식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하고 이제 필적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삼성, 네.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LG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AI 시장에서 데이터를 학습할 때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저장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의 메모리가 또 필요하고 또 이용자가 활용하기 위해서도 역시 또 인공지능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로 이게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가 점점 더 발달할수록 전력은 적게 쓰면서 빠르게 활동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가 더 유망을 받기 때문에 그 이 새 기업의 회장분들은 아마 트렌드를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이쪽이 앞으로의 먹거리고 이쪽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외국의 기업과 뭐 적과의 동침도 있고 예. 또 이렇게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또 기업하고 MOU도 하고 이런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AI 선도국가, AI 뭐 최대 국가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유익한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